하늘과 맞닿은 땅, 지리산입니다. 오랜 시간 침식과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지리산은 고도에 따라 기후 차이가 큰 데다 다른 산지보다 땅이 깊고 비옥해 천여 종이 넘는 다양한 약초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긴 산중 생활. 그래서 이 시기에 꼭 챙기는 식재료가 연근, 우엉, 토란과 같은 흰 뿌리 채소들입니다. 그중 약성이 좋은 가을 도라지로는 겨우내 먹을 저장 음식을 만들곤 합니다. 사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도라지죠.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나 잘 번식을 잘해요. 저희도 요 앞에 도라지 밭이 있는데 그냥 묵혀둬도 저절로 잘 크는 게 이 도라지니까요. 소금을 넣고 한 번 삶아 쓴맛을 빼낸 뒤 조청을 넣고 졸이면 스님들의 겨울철 간식이자 감기약으로 먹는 도라지 정과가 만들어집니다. 우엉도 사찰에서 겨우내 요긴하게 쓰입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과 독특한 향 때문에 민가에서도 즐겨 먹긴 하지만 조림 정도가 고작이죠. 하지만 사찰에선 우엉으로 밥, 김치, 장아찌 등 못하는 게 없다는데요. 그중 우엉전은 특별한 사찰 별식입니다. 우엉전은 옛날부터 사찰에서 불공 음식이에요. 행사 있을 때 행사 음식. 초파일이랄지 봉불씨 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올리던 음식이에요. 통째로 찐 우엉을 두드려 편 다음 양념장을 발라 전을 부칩니다. 손이 많이 가고 제맛을 내기가 어려워 요즘은 사찰에서도 보기 어려워졌다는데요.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예로부터 우엉은 스님들의 겨울철 보양식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연은 꽃과 잎, 줄기는 물론 뿌리까지 사찰에서 흔하게 이용하는 식재료입니다. 연근은 보통 찜이나 조림으로 즐겨 먹지만 치자와 백년초, 녹차로 색을 낸 쌀을 구멍에 넣고 찌기도 합니다. 연꽃이 피어난 것처럼 색이 곱고 영양도 풍부한 별미밥입니다. 지리산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에게 산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피해 약초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길 아닌 곳으로만 찾아다니느라 약초 캐기는 점점 더 힘듭니다. 지리산에서만 볼 수 있다는 세발 당귀입니다. 뿌리가 가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가늘게 빠지는 이 세발 당귀라고 하는 게라. 지리산 사람들은 봄에는 산나물을 뜯고 여름에는 잎과 줄기, 가을에는 열매와 버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리를 캐냈죠. 이건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작약입니다. 이게 마디마디 원래 이 순이 올라온 게 마디가 포가 나잖아요. 여기. 예. 이게 정말에서 나무 같으면 나이트인데 이게 순난 자국이거든요. 남들은 뭐 지가 파먹은 일사도 이게 나이트라요.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 15, 16, 17, 18, 19, 약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거 보약이 돼요, 보약. 이것도. 예. 정말에서 피를 맑게 하는 데 자약은. 참나무에 탐스러운 표고버섯이 피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버섯이죠. 바위 표면에 검은색의 무언가가 눈에 띕니다. 절벽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기버섯입니다. 찾기도 어렵지만 채취도 쉽지 않아서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이죠. 20년산 작약의 서기버섯까지 오늘은 운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산이 품은 기운을 우리 밥상으로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종 약초를 함께 섞어 서너 시간 푹 고아내면 약초 향이 우러나는 육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약초 육수로는 수제비도 끓여 먹고 국이나 찌개에도 넣어 먹습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을 넣고 전골을 만들 겁니다. 간만 잘 맞추면 다른 양념이 필요 없는 약초 버섯 전골이 됩니다. 사과즙을 내갖고 구워갖고 쫄깃한 식감을 가진 서기버섯은 새콤하게 무쳐서 먹습니다. 저기가 이것도 일종의 약초 종류고 좋아요. 아무튼 이게 또 김장할 때 여면은 내나 색깔 예쁘라고 이런 거는 다 산에 돌에서 이제 이 다른 김께네 힘들어서 그렇지 좋아해 서기가. 지리산이 차려준 밥상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욕심은 안 가져. 할 만큼 하면 딱 내려와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내려와야 돼. 예? 이렇게 해서. 뿌리가 없었다면 꽃의 화려함도 열매의 풍성함도 없을 겁니다. 뿌리가 있어 땅이 숨쉬고 또 그렇게 차가운 겨울을 견뎌냅니다. 그곳에는 겨울 바다의 맛, 아귀가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아귀 말리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 마산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 아귀 덕장입니다. 가을 찬바람, 고깃바람 쌩쌩 불 때라야 거기가 제일 잘 맞네. 마르고 맛도 있고. 손질해서 씻고 말리기까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아귀는 약 보름간 말리면 수분이 완전히 빠져 바짝 마른 아귀가 됩니다. 비 오면 그다음날 이래 덮어야 됩니다. 안 덮으면은 고기 자체도 상할 뿐더러 이 살이 처집니다. 이게. 한때 같은 건 눈 마주 그대로 놔둡니까? 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요 얼었다 풀었다 이러면 안에 살아는 동공이 생기는데 구멍이에 그럼 푸석푸석합니다 이 고기가. 그러면 아구의 맛이 안 납니다. 이처럼 아귀를 말리는 이유는 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생아귀를 사용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마산 아귀찜은 마른 걸 사용합니다. 말린 아귀는 필요한 만큼 물에 불려 사용하죠. 겨울에는 한 7시간, 8시간 불어야 돼.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5시간. 마산 아귀찜 요리에는 양념으로 된장이 들어가는 것도 다릅니다. 들어가는 양념은 고춧가루와 파, 마늘뿐.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는 다른 곳과는 달리 주 재료도 아귀와 콩나물 뿐입니다. 말린 아귀로 안주를 해달라는 손님의 요구에 콩나물을 넣고 양념을 해 찜을 한 것이 아귀찜의 시작이었습니다.
찜을 주라고 해서 나는 찜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도 못 했지. 어째 해야 되노 하고. 그런데 그래 해준. 아, 이거 됐다고. 맛있어요. 예, 맛있다고. 그 손님이 손님 됐고, 또 그 손님이 묵고 가서 또 손님 됐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말린 아귀는 비린내가 없고 쫄깃쫄깃해 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옵니다. 말린 아귀는 마산의 맛이 됐습니다. 생아귀로는 수육이나 탕을 만들어냅니다. 수육은 끓는 육수에 아귀를 부위별로 골고루 넣고 데쳐내듯 삶아냅니다. 아귀 본래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죠. 바다에는 날 것 그대로 펄떡이는 생명의 맛이 있습니다. 밤 공기가 살을 애는 듯합니다. 젊은 선장에게도 겨울바다는 늘 힘에 부칩니다. 나 때보다 겨울바다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죠. 뭐 추우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아귀가 귀해 2, 3일 전 미리 그물을 쳐놓고 아귀가 걸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 어느 정도 고기가 올라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시작이 좋은 편입니다. 물메기를 비롯해 주꾸미와 큼직한 광어까지 잡혔습니다.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3kg 정도 돼요. 3kg. 강어도 많이 잡히나 봐요. 네, 꽤 많이 잡혀요.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녀석. 아귀입니다. 몸통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대가리가 큰 생선이 아귀입니다. 그냥 물속에서요 이것이 이렇게 벌리고 이게 입이 커서 아우인가 봐요. 자세히는 몰라도 입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탕 끓여 먹어도 맛있고 찜해 먹어도 맛있고 맛있어요. 예전에는 아귀를 먹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바다로 다시 던져졌죠. 그때마다 텀벙텀벙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붙은 또 다른 이름이 물텀벙입니다. 옛사람들은 아귀를 조사어라고 불렀습니다. 낚시하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또 커다란 입 때문에 아구어라고도 불렸죠. 특히 조사어는 아귀의 습성을 제대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심해에 사는 아귀는 주변 색깔에 몸 색깔을 맞추고 물고기가 다가오면 통째로 삼킵니다. 이때 아귀는 몸에 달린 촉수로 먹이를 유인합니다. 마치 낚시하듯이 말이죠. 아귀로 고단한 삶을 위로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마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안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고대도는 마한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아주 오래된 섬입니다. 한때 이곳은 겨울이면 아귀 잡는 배들로 들썩거렸습니다. 이 작은 섬을 북적이게 만든 건 아귀였죠. 화려했던 영화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곳 사람들은 아귀를 즐겨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좋아요. 두루치기 해도 좋고 찌개 해도 좋고 그냥 쪄먹는 거 해도 좋고 조금 이렇게 물이 빠져갖고. 아귀 두루치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두루치기는 생아귀보다 살짝 말려서 만드는 게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아귀 요리가 두루치기입니다.
고추장과 갖은 양념을 넣고 버무려 자박하게 끓이면 두루치기가 완성되죠. 아귀를 말리기 위해 손질한 내장도 간편하게 조리해 먹습니다. 이 칸하고 이게 밥통이거든요. 밥통인데 이것은 이렇게 생겼어도 찌면 겁나게 꼬들꼬들 하거든요. 살보다도요? 예. 뭐예요? 찜에서 또 꼬치랑 처지랑 해서 찍어 먹여야지. 고대도에서는 생아귀로 주로 찜을 합니다. 솔잎을 깔고 그 위에 아귀를 얹어 찌는데 매콤한 양념 맛으로 먹는 다른 지역의 아귀찜과는 다릅니다. 이 솔 향기로 비린내가 가시고 그래요. 양념도 식재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리법입니다. 마른 아귀로 끓이는 국 역시 별다른 양념이 없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 쌀뜨물로 국물을 내는 게 전부죠. 아귀 젓국은 북엇국과 비슷하지만 좀 더 깊고 구수한 맛이 납니다. 가난했던 시절 값이 저렴해 먹기 시작했던 음식은 이제 별미가 됐습니다. 경상남도 그곳에는 겨울바다의 맛 아귀가 있습니다. 남각의 푸른 물을 들여다보며 천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조선시대 최고라 불리었던 신명나는 춤사위가 끊이지 않았던 곳. 유유히 흘러온 남강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고장 진주입니다. 남강의 풍광이 어우러져 영남 제1의 누각으로 이름을 떨쳤던 진주 촉성루. 진주 기생들의 흥겨운 춤사위는 그 명성을 더했습니다. 포구문에 공을 던져 넣는 놀이인 포구랑물은 진주 교방 기녀들이 주로 추던 춤입니다. 공이 들어가면 꽃을, 실패하면 얼굴에 먹을 묻히는 벌을 주었죠. 이제 공을 아까 저 공이 있지 제구 공을 가지고 그걸 이제 정자 가지고 포구문 안에 던져 넣으면은 이제 맹중을 하게 되면은 꽃상을 삼재 꽃상을 받고 만약 맹중을 못 하게 되면 이 그 중간 눈 언저리에 벌점 위에 그 벌점을 주고 그래. 조선 최고라 불렸던 진주 기생의 가물은 풍류하면 진주를 꼽았을 만큼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풍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만큼 산해 진미도 발달했죠. 진주의 맛은 꽃밭을 한 상 받은 듯 오색찬란한 풍성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상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신선로는 진주의 산해 진미가 한 그릇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선로에는 꼬들꼬들한 식감을 주는 천엽과 부드러운 소의 간, 살코기까지 각종 부위가 총망라됩니다. 육류와 궁합을 맞출 채소들도 곁들여집니다. 푸른 미나리와 붉은 당근, 검고 흰 버섯까지 오색의 맛깔스런 재료들이 어우러집니다.
신선로는 미리 부엌에서 끓여 상에 올리는 다른 음식과는 달리 상 위에 화로에 올려 즉석에서 끓여 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맛의 재료들과 육수가 따끈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술이 오가는 연회상에서 최고의 음식이 됐죠. 진주 연회상에서 또 하나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해산물 요리입니다. 큰 해산만 골라가지고는 이렇게 말리면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해산물 불리면은 이렇게 돼요. 고기와 표고버섯을 잘게 다져 소를 만들고 해삼 속에 넣어 쪄냅니다. 이걸 썰어내면 동글동글 한 입에 들어가는 통해삼찜이 되는 거죠. 만두도 해산물을 이용해 빚은 겁니다. 만두 피의 재료는 생선살입니다. 죽순과 버섯, 쇠고기 등 각양각색의 색과 맛을 조합해 빚어낸 음식이 어만두죠. 이렇게 놓고 보니 임금님의 수라상에 견줄 만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상차림입니다. 사실 진주의 연회 음식은 궁중의 연회상에 올랐던 음식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선상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관기를 뽑아 궁의 연회를 담당하게 하는 거죠. 진주에는 빼어난 기생이 많아서 한양으로 불려 올라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특히 진주기생들은 시서화 악가모 기회가 빼어나서 고종 때 보면은 유달리 나라에 궁중잔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선상기로 지금 많은 진주기생들이 뽑혀갔는데 진주 연회 음식이 천리나 떨어져 있던 궁궐 음식과 닮은 이유는 진주로 돌아온 기생들이 한양에서 먹었던 궁궐 음식을 재현해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약의 선비들이 천리길도 마다 않고 찾았다는 맛의 고장 진주. 여기엔 맛과 함께 오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넓은 이마와 동글동글한 볼을 가진 진주 기생 산홍이는 제2의 논개라 불리는 충절의 기생입니다. 을사오적 중 한 사람인 이지용이 산홍에게 마음을 빼앗겨 첩이 돼달라고 하자 산홍은 역적의 첩이 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던 거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에 맞선 산홍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계의 사당 의기사에 들어서면 그녀가 남긴 시 한 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홍, 그녀의 의로운 절개는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새겨놓았습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비빔밥을 빼놓을 수 없죠. 진주의 비빔밥은 조금 특별합니다. 7가지, 8가지 들어간다니까. 보통은 막 7보 하반에다 걷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꽃 하반에다 걷기도 하고 밥을 담아놔서 찌개 나물이 7가지 있으면서 고추장, 육회 이런 거 보기 좋다고. 비빔밥 재료인 각종 나물무침은 소금을 쓰지 않고 간장 간이 배도록 무쳐냅니다. 숙주와 어린 배추 등 제철 나물들은 풍성하고도 섬세한 맛을 내주죠. 사시사철 각종 먹을거리가 풍성했던 진주는 음식을 만드는 손맛이 유달났습니다.
홍합 말른 거 요거 푹 삶아가지고 요것도 자기 다지는 기래. 다지가지고 소고기 또 살코기만 가지고 또 다지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팔팔 끓여가지고 밥 위에 한 숟갈 떠놓는 이게 이제 포탕인데 우리 집에서는 그냥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지. 포탕이라고 부르는 이 탕은 홍합과 해산물을 데쳐낸 후 잘게 다져 쇠고기를 넣고 자작하게 끓여낸 일종의 간국입니다. 이렇게 포탕으로 밥에 기본 간을 해주는 거죠. 진주 비빔밥 특유의 맛을 더하는 재료는 또 있습니다. 잘게 썰어낸 육회입니다. 화려하고 풍성했던 진주의 연회 음식이 민가로 흘러들어 탄생한 진주 비빔밥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늘 변함이 없었던 맛, 풍류와 기계를 품은 진주의 음식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